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멕시코전을 앞두고 제가 생각하는 라인업을 말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신태용 감독님이 들고 나올 것 같은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멕시코가 어떻게 플레이를 할 거고 우리나라가 그걸 어떻게 대비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대해서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몇 가지 소스를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여기 옆에 보이는 데이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지만 한국과 멕시코는 피파 랭킹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대한민국은 57위였고요 멕시코는 15위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스웨덴에게 1대0을 패배를 했고, 반대로 멕시코는 독일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공격력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멕시코는 8.9포인트고요 대한민국은 6.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골 결정력인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반도 못 미치죠. 1.6%를 볼 수 있고, 반대로 멕시코는 4.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2개 중에 1개 정도의 찬스는 무조건 골을 넣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멕시코에게 찬스를 많이 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멕시코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격을 할 때도 성공할 가능성이 좀 적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방력 부분에서는 멕시코는 10.0포인트를 받게 됐고 우리나라는 8.0포인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참가국 평균을 봤을 때 우리가 딱 하나가 평균보다 높은 게 선방력이에요. 그거는 며칠 전에 있었던 조현우 선수의 환상적인 퍼포먼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볼 빅데이터에서는 멕시코가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도구는 도대체 우리나라가 스웨덴에게 제대로 된 공격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왜 대한민국이 이길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멕시코를 상대로 경기를 할 때 들고 나와야 하는 라인업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거고, 어떤 전술을 썼을 때 우리나라가 멕시코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이 멕시코를 잡기 위해서 들고 나와야 되는 라인업 자체는 골키퍼에는 당연히 조현우 선수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센터백에는 비판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대로 김영권 선수와 장현수 선수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 백에는 이제 박주호 선수가 들어와야 할 텐데, 사실상 박주호 선수가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이 왼쪽 백의 자리는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김민우 선수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홍철 선수가 있을 텐데, 저는 이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된다고 하면 솔직히 저는 아직 누구를 골라야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진 못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오른쪽 풀백에는 이용 선수가 그대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전 경기에서도 구자철과 기성용과 이재성을 기용을 했지만 저는 4-4-2로 가는 게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성용과 구자철 선수가 그대로 들어와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은 오른쪽에 이승우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상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세우면은 라인을 치고 달리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큰 활약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우 선수를 오른쪽에 빼는 것보다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승우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를 좌측 윙에 놔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이재성 선수를 놔주고 스트라이커에 황희찬을 넣으면서 이렇게 4-4-2 시스템을 들고 나와서 우리가 라인을 완전히 내려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플레이를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저는 홍철보다는 김민우 선수를 선택을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라인을 완전히 여기까지 내려서 한다기 하기보다는 라인을 어느 정도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올려서는 안 되고 요 정도 선에서 라인을 유지하면서 황희찬과 이승우가 얼마나 스크리닝을 잘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상대방 센터백들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굳이 센터백에게 압박을 나갈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공이 사이드 풀백으로 나갈 때 무조건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가지고 김민우 선수가 붙어주고 기성용 선수가 이 미드필더를 잡아주면서 라인을 땡기게 되고, 우리가 이 부분을 구자철과 기성용 실딩해주면서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방 압박이라고 해서 꼭 상대방 센터백이 공을 잡았을 때 전방 압박이 가는 게 전방 압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라인을 갖춘 상태에서 센터백이 아닌 풀백 혹은 미드필더에게 볼이 이어질 때 우리가 빠르게 압박을 해서 이 선수들이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면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 뒷공간을 침투해 들어가는 로사노라든가 칼로스 벨라 그리고 치차리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치차리토라고 생각하시면 뒷공간을 뛰면서 막 플레이를 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번 멕시코의 치차리토는 약간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에레라 선수, 수비형 미드필더 에레라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에레라 선수가 공을 들고 이렇게 올라올 경우 기성용과 구자철 사이 요 사이를 굉장히 우리가 수비를 잘해줘야 됩니다. 에레라 선수가 이렇게 공을 가지고 들어올 때 치차리토 선수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장현수 선수와 김영권 선수, 이용 선수 그리고 김민우까지 라인을 내리게 만들고 이때 치차리토가 다시 공을 받으러 나와요. 공간으로. 그럼 이때 에레라가 치차리토한테 연결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현수나 혹은 김영권 선수가 따라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이라고 했을 경우 장현수가 따라 나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여기 갭을 보시면 장현수와 김영권 그리고 이용 사이 요 갭이 생기게 돼요. 이 갭 사이를 현재 리턴을 다시 에레라에게 내주고 치차리토가 이렇게 돕니다. 치차리토가 이렇게 도는 이유는 여기서 로사노 선수가 이 갭 사이로 뛰어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사노 선수가 이 갭 사이로 뛰어들어가면 에레라가 이 선수를 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게 다시 치차리토한테 연결이 돼서 치차리토가 로사노에게 연결을 해준다든가 반대로 반대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에레라가 치차리토를 주고 나면 치차리토가 공을 열어주고 이쪽으로 본인이 떼어주면서 장현수 선수와 이용 선수에게 혼란을 주고 그 틈을 타서 칼로스 벨라 선수가 이 안으로 들어와주면서 여기서 공을 받아서 연결해주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차리토가 지금은 뒷공간만 미친듯이 뛰는 스트라이커라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뛰는 척을 하면서 앞으로 나와서 공을 지켜주고 그 공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구자철 선수라든가 기성용 선수가 에레라 혹은 다른 미드필더로부터 이 치차리토에게 들어가는 요 볼 줄기를 정말 잘 잘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공격을 하는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제대로 된 공격을 한번 해보지 못했다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공격을 할 때 어떤 유형의 공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격을 할 시에는 장현수가 벌려주고 김영권이 벌려주면서 기성용이 요 안에 이제 블란치로 들어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우 선수랑 이용 선수는 높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여기서 손흥민 선수는 왼쪽 윙에 벌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손흥민 선수는 왼쪽 윙에 벌려 있고 스트라이커로 뛰고 있는 이승우와 황희찬, 이재성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장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일단 치차리토 선수가 기성용을 견제할 거로 보인다고 치면 장현수와 김영권, 조윤우가 공을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럼 이 둘이 이렇게 공을 주고받다가 칼로스 벨레가 압박을 나올 시 이승우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공을 받으러 올 공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이승우 선수가 여기서 공을 받으러 온다고 하면 센터백이 어느 정도 따라 나오게 될 거고 이 따라 나올 때 김영권이 손흥민을 보고 이 뒷공간에 넣어주는 패스를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혹은 이게 너무 1차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치시면 김민우가 이게 너무 1차적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 김영권이 공을 잡았을 때 분명히 로사노나 혹은 칼로스 벨라가 압박을 나갈 것이고 이렇게 압박을 나갔을 경우 김민우에게 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김민우 선수에게 볼이 이어지면 이때 이승우가 공을 받으러 나가면서 센터백을 끌어주고 이때 손흥민이 자연스럽게 띄워주면서 이 공간에 손흥민을 보고 때려 넣어주고 이때 이재성이 안으로 파주고 황희찬이 밖으로 파주면서 크로스 플레이 혹은 슈팅 플레이를 가져가면 굉장히 매력적인 장면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이런 상대방 수비수 보이시죠? 상대방 분명히 포백 라인이 있을 거고 그 앞에 미드필드 라인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미드필드 라인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텐데 요 두 명의 황희찬 선수는 무조건 세면 센터백 두 명 사이에 서 있었으면 좋겠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3번이 본인을 바라볼 수 있게끔 이 라인을 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이승우와 이재성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이승우와 이재성 선수는 밖에 있는 것보다는 안으로 들어와줘서 이렇게 좁혀주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 포백 라인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좁아지게 될 경우 이렇게 좁아지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에도 공간이 좀 더 생길 것이고 반대로 요 공간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공간들에도 충분히 공간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공간들을 이제 이용 선수라든가 혹은 김민우 선수가 오버래핑을 나가면서 플레이를 도와주고 이때 공이 들어가게 된 기성용 선수를 사용해서 롱킥으로 김민우 혹은 이용에게 연결이 된다면 오늘은 제발 선수들이 공을 받으러 가는 움직임보다는 이용 선수에게 연결이 됐을 때 많은 선수들이 박스 안으로 침투를 해서 이 크로스를 어떻게든 잘라먹든 주워먹든 슈팅을 하든 낮고 빠른 크로스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플레이를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독일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멕시코가 엄청 잘한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독일과 멕시코는 파키아오 대 파키아오, 정말 싸우는 선수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멕시코의 공격력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어느 정도 라인을 맞추고 4-4-2 형태로 유지를 하면서 수비를 해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메이웨더식이 될 거기 때문에, 파키아오가 메이웨더가 수비적으로 나올 때 아무리 공격을 퍼부어도 뚫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충분히 4-4-2 형태로 수비적인 축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이어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이 경기에서 중요시 여겨야 될 거는 바로 페이스 조절인데, 오늘 우리나라가 경기를 뛸 때 35도의 땡볕의 날씨에서 플레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더울 거라서 우리나라가 전방 압박을 할 때 선택과 집중, 그리고 언제 할지를 굉장히 구분을 잘해야 되고, 전반적인 혹여나 오버페이스로 플레이를 할 경우 후반전에 우리나라가 고전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전방 압박 혹은 너무 무리해서 과하게 뛰기보다는 그 날씨를 고려해서 최대한 체력을 아껴주면서 페이스 조절을 잘하는 게 이번 경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의 정말 좋은 자원들이죠.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이재성 선수, 그리고 기성용 선수와 이승우 선수, 이 5명을 공격적인 선수들로 좀 사용을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구자철 선수가 수비적으로 정말 나가주면서 플레이를 잘해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문도구가 생각하는 라인업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전술 분석이었고, 이번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신태용 감독님이 들고 나올 것 같은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